리스판스가 5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바이벌 베네핏이 1년이 넘지만 모든 환자가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환자들에서 더 효과가 있을까를 이제 추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헐투가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 시작하기 전에 헐투가 발현하는 거를 다시 한번 조직 검사를 해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조직이 있어서 가능한데 사실은 조직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조직이 없어서 검사를 못하는 경우에도 보면 48.8%의 반응에 비해서 여기 15.8%고요. 바로 치료 전에 조직 검사를 한 경우에는 56.8% 대비 11.1%.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헐투가 시간이 가면서 점점 변하니까 이제 치료 직전에 있는 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치료 직전에 헐투가 양성인 게 더 좋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들 중에는 복수전이가 복막전이가 있고 복수만 차 있고 하는 경우에 조직을 매번 얻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라도 앞에서 헐투가 한번 양성이었던 환자는 계속 효과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질성을 결국은 극복한다는 거죠. 여기 가서 헐투가 만약에 발현이 적어도 이게 헐투가 조금만 있으면 들어가서 독성 항암제가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같이 죽일 수 있을 것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거 말고 혹시 다른 표지자가 더 있어서 더 좋은 건 없을까라고 했을 때 헐투도 많이 발현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헐투가 많이 발현하는 걸 유전자가 많이 증폭된 사람, 그리고 그 유전자가 많아서 이 피 속에 헐투가 발현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tDNA라고 해서 검사를 해보면 피 속에서도 헐투가 발현이 되는 경우, 또는 그 헐투와 관련돼 있는 헐투 EDC라고 하는 그 라이간드 같은 게 오버 발현이 되는 경우에 이제 그게 낮은 경우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고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표지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지자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생물학적 표지자라고 한 바이오마커를 볼 때는 헐투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헐투가 그 단백질보다 유전자의 발현이 많은, 유전자의 그 증폭이 많은 게 더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임상적인 양상으로 봤을 때는 전신 상태가 좋은 환자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ECOG라고 하는 우리가 퍼포먼스로 봤을 때 0, 1, 2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결국은 세포를 죽이긴 하지만 이 면역 트라투즈마브를 통한 면역 효과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COG가 0이나 1인 경우가 훨씬 더 좋고, 튜머 버든으로 봤을 때는 너무 많거나 너무 리프렉터리한 경우보다는 사실은 이제 조금 적은 게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의 환자가 이게 3차, 4차까지 치료받은 환자들은 튜머 버든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좋으냐? 복막전이가 있고 복수가 많고 하는 경우는 암만 해도 그 헐투의 음성이 조금 더 많아서 그런지 지금 봐서는 간전이라든지 다른 헐투 양성의 어떤 림프노드 전이 이런 경우 조금 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아직까지 막 수천 명을 치료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임상적인 기본 근거에 따라서 설명하기는 이제 자료를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투 양성인 환자들의 특징을 보면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게 연세 드신 분, 그 다음에 우리가 세포 타입으로 봤을 때 비교적 분화도가 좋은 분, 그 다음에 이 간전이가 비교적 많습니다. 근데 이제 헐투가 음성인 경우에는 젊은 여자들에서 복막전이가 있고 복수가 있고 헐투가 음성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헐투 양성일 때 간전이가 심한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환자들에서 간 기능도 나쁘고 이게 치료가 될까 하는데 이 헐투 표적 치료제였으면 굉장히 잘 듣거든요. 근데 제 기억에서도 제 환자들 중에 이제 1차, 2차를 하고 간에 아직도 병변이 여러 개 남아있고 림프절이 남아있었는데 이 에너투를 쓰고 굉장히 좋아졌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암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아무리 많아도 약에 잘 들으면 그거는 좋은 그 서바이벌을 보일 거고요. 병이 초반에는 아무리 적어도 약이 안 들으면은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은 생존율에는 나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이 잘 듣는 환자군 세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헐투 양성인 위암은 이 헐투 표적 치료제가 잘 듣고요. 그 중에서도 표적만 있는 게 아니고 독성 항암제가 같이 들어있는 이 ADC NO2가 실제로 환자를 그 서바이벌 늘리고 그다음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희 환자들 실제 경험에서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이제 3차, 4차부터 있어서 지금 3차, 4차를 주로 치료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그 3차, 4차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하고 동일한 연구를 웨스턴 미국, 유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2차를 대상으로 했고요. 똑같이 2차에서 그 항암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헐투 양성인 환자들에서 NR2가 표준 치료보다 서바이벌 베네핏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이 NR2를 2차 치료부터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아시아하고 웨스턴의 차이가 아시아는 환자들이 치료를 잘해서 3차, 4차까지 하는 치료를 좋게 하니까 3차, 4차에도 이런 효과가 있지만 외국에서는 2차, 3차를 치료받는 환자들의 프로포션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 그래서 가능하면 2차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2차, 3차가 갈수록 환자분의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병은 점점 독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뭐든지 앞에 나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회사도 그렇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3, 4차는 우리가 다른 치료가 없는 상태에서 분명히 도움을 받지만 2차나 1차 치료에 이 TDX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치료에서 표준 치료와 직접 비교하는 다기관 임상 시험을 이제 글로벌리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요즘에 이제 1차 치료에서는 면역 항암제와 그 독성 항암제를 같이 사용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TDXD도 1차 치료에서 헐투 양성인 환자들에서 면역 항암제와 병용하거나 또는 다른 독성 항암제까지 같이 넣어서 병용하는 2제, 3제, 4제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 그 약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데 지금 일부 약제 조합은 결정이 됐고 새로운 그 조합들이 1차, 2차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기는 3차보다는 더 좋을 거다라고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의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약들이 너무 비싸게 돼서 실제 환자한테 다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되기는 합니다. 이제 임상 시험이 아니고 하기에는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얘기는 하지만 워낙 비싸서 제가 그 임상 시험이 아니고 사용한 경우는 정말 이렇게 5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럼 모든 환자가 다 효과가 있었냐?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 간전이가 있고 복막전이가 없고 전신 상태가 괜찮았던 그 환자 같은 경우는 4차였던 것 같은데 계속 치료받으면서 더 나빠지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간 수치도 너무 안 좋고 굉장히 전신 상태 나빴었는데 이 TDXD를 사용하면서 이 4개월 이상 유지가 됐던 케이스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았고 복막전이가 있었고 그 환자는 또 이미 다른 치료를 많이 받아서 거의 5차에 사용을 했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가 이 병이 헐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듣는 건 아니고 이거를 약을 이겨야 이게 결국은 독성 항암제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약을 이겨야 되고 그 약이 더하기 면역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환자분의 호스트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이제 TDXD가 급여가 되면 3차부터 사용하는 게 실제 환자에게 가장 베네핏을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2차나 1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급여를 할 때는 고려해야 될 그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환자 수가 적으니까 해줘라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환자 수가 많으니까 해줘라라고 하고 약의 효과가 뭐 길어야 되고 또 2달이면은 너무 짧아서 안 해주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각각의 환자들을 보면 이 암 환자들은 그 치료를 받았을 때와 안 받았을 때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딱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그래서 약이 있는데 그 약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환자나 의사나 굉장히 이제 그 디프레션 되는데, 서바이벌이 각 환자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8개월, 9개월도 가지만 어떤 경우는 단 2달을 가지라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그 2달, 3달씩의 서바이벌 베네핏이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N02는 지금 데이터를 보면 평균 이상이 다 5, 6개월 이상의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아있는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느냐, 그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느냐를 생각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N02 같은 경우는 이 위암 환자에서는 급여가 돼서 이제 곧 환자들에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